자,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헌재가 어제 8대0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98일 만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찬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총 29건 탄핵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이 중에 8건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8.8패죠. 여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도 기각이 됐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기각이 됐죠. 등등 해가지고 어제까지 8건이 기각이 됐다. 자, 다음 보실까요?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 다음에 검사 사면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3명의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을 비롯해서 3명은 최재해 원장이 헌법 및 감사헌법을 어긴 건 맞다. 그런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도 의견을 남겼고요. 다음 보실까요? 자,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주심위원이 있어요. 감사위원이 6명이 있거든요. 그 주심위원이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이 감사원장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건데 주심위원을 패스를 하고 뛰어넘고 그 국회 관저 의혹 현장 검증에 기록 열람을 거부했다. 이거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다음에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에 대해서 김건희 명의증권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지휘 감독을 했는지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이 검찰 지휘부가 제대로 지휘 감독을 했는지 의문이다. 의문이지만은 재량권 남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재가 판단을 한 거죠. 다음 보실까요? 자, 어제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해서 여야 반응을 한번 보면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기각을 했듯이 윤석열도 기각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어제 윤석열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빨리 탄핵 선고해달라. 어제 탄핵 기각에 이어가지고 빨리 탄핵 선고 잡아서 윤석열도 기각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권영세 위원장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지금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아직 선고가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나중에 해라. 이 이야기는 뭐냐. 권영세 입장에서는 탄핵 선고가 이제 되면은 권영세도 검사 출신인데 탄핵 선고의 결과를 뻔히 알고 있죠. 지금 말로는 기각시켜라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뻔히 알고 있어요. 권영세는 조기 대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잡혀 있어요. 그때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 이후로 탄핵 선고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이 궁지로 몰아넣겠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래서 윤석열 측 변호인과는 조금 시각이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은 소명된 거다. 그리고 탄핵 소추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을 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권 남용을 하고 최고 권력자의 위법을 덮어주고 영부인의 비리를 감싸주고 이런 것들을 재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많이 내는 게 문제라는 그렇지만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너무 많이 내서 하여튼 중도층 국민들, 중도 국민들한테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거. 그리고 여당한테 그런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거. 이거는 좀 정교하게 전략을 짜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발언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윤석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윤석열 측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뭐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부터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줄탄핵, 이것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했다. 비상계엄의 근거의 하나로 이걸 들었어요. 뭐 종북 좌파 세력이 뭐 설치고 있고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뭐 중국 간첩들이 각계에서 암약하면서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계엄의 근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야당의 줄탄핵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 헌재의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줄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거죠.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결론적으로 어제 기각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자, 전문가들 한번 다음 한번 의견 보실까요?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 헌법재판소가 이게 이 탄핵 소추의 정당성은 인정을 했다. 그렇지만은 감사원장직, 서울중앙검사장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다. 그러니까 헌재가 어제 파면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 소추였다. 국회가 한 거는 나름대로 정당했다라고 인정한 거라는 거죠.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헌법연구관 출신이죠. 노희범 변호사.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변호사인데, 자,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됐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한 거라는 거죠. 지금 보수 언론, 극우 언론들이 마치 어제 이 사람들이 기각이 죄가 없는데 기각했다. 그래서 윤석열도 기각돼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기각됐으니까 윤석열도 기각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거꾸로 윤석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대표 사설 2개를 한번 뽑아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 대부분의 신문들이 사실 야당을 비판하는 쪽에 섰는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 면죄부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 진보 성향의 언론이기 때문에 좀 편파적으로 이렇게 다룬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추어 봤을 때 경향신문과 한겨레 사설이 유일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자, 헌재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재는 뭐라고 했냐. 국회 탄핵소추권이 남용돼서라고 볼 수 없다. 탄핵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헌재 이번 결정은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내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내용과 절차가 모두 별개다. 그래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야 된다. 그래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바란다. 라는 그런 사설을 실었고요. 다음에 이 조선일보, 뭐 보수 성향 신문, 뭐 중도 신문까지 사실 야당의 좀 그 탄핵 남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어조의 사설을 실었는데,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강경하게 야당을 비판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해라. 굉장히 좀 오버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국회를 장악했다고,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다고 정부를 무시하고 짓밟아가지고 국정을 방해한 국헌불란 행위다. 야, 이게 과연 국헌불란 행위일까요? 헌법재판소도 헌법적인 절차를 정당하게 밟은 거다.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헌불란 행위라고 완전히 오도하는 그런 규정을 했고, 아무리 법에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헌법의 기본질서 어지럽히는 거다. 뭐 이거네요. 그러니까 야권들이 법을 지켰지만은 정도가 지나치면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게 국헌불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는 법은 지켰지만은,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지켰지만은 너무 건수가 많았고 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비판이라면은 그거는 납득이 되죠. 그렇지만 저거는 오버한 거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야, 이건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충분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들. 그리고 그것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국민들한테 저희가 오죽했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장이나 지금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배하면서 극우적인 그런 시각에서 지금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감사원장. 다음에 완전히 극우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 걔네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이 내용을 썼을까? 왜 이 내용을 썼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윤석열 탄핵 인용의 애고편이다. 윤석열 파면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가 누굽니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헌법 위반 행위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 소명됐는데 그렇지만은 그 직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이 뭐냐?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을 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냐?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거, 그리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한 거예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인정한 거예요. 자,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비를 해보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만약에 헌재가 기각해가지고 다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시 윤석열이 유연적인 계엄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헌법 수호 목적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구.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발의 국회 의결을 남용한 거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로 예고된 윤석열 탄핵 심판,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시켜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헌재의 의중을 담은 거다. 굳이 저런 이 탄핵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의 본질에 저걸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저거를 결정문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주로 예정된 윤석열 탄핵 선고의 사실상 헌재 8명의 의중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